네, 월요일 이 시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사례를 쉽게 알아보는 시간 법률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정성 홍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더정성 홍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날에는 평소보다 응급환자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응급환자들은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 의하여 구조되는데요. 간혹 응급의료 종사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출동하기 이전이라도 심폐소생술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째,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현행법상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네. 둘째, 일반 시민이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현행법상 처벌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크게 일반인이 응급환자를 돕지 않았을 때 그리고 도와주었을 때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일단 좀 의문이 드는 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이런 일반 시민이 일면식도 없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가요? 네, 관련하여 국내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응급의료법 제5조 1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인의 경우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응급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의무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응급조치 의무는 사실 없지만 신고 의무는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에게 신고 의무 자체는 부과하고 있지만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고는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누가 안 했는지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처벌 규정이 존재하진 않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일단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일반인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논의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의 개정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인이 응급환자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아나운서 선배님이 2년 전에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지나가던 시민들이 발빠르게 막 심폐소생술을 해줘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벌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도와줘야 되는 게 좀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 대해서 응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좀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예. 일반인이 응급환자를 돕고자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임에도 사실 그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었다면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네, 과거에는 선한 의도로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명될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즉 CPR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법인데요. CPR의 경우 흉부를 강하게 압박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안 해주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이렇게 소송을 거는 그런 분도 계신 건가요? 예, 이 심폐소생술이란 게 그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신 분들이 실시할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흉부를 압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압력이 작용을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을 도와줄 의도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예를 들어 의사로부터 이 잘못된 심폐소생술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다쳤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사실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으로 그럴 수도 이제 있네요.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네요.
사실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도착할 때를 기다려서 행하면 좀 늦은 경우도 막 발생하잖아요. 예. 다소 적절하게 행하지 못하더라도 아예 하지 않은 것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텐데 그런 경우까지 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로 응급 환자를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면 아무도 응급 환자를 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에 대한 좀 비판이 있어서 이제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 시민의 인명 구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8년경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가 제정되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해당 규정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리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 대하여 응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응급 조치에 다소 경미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면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살리고 보자. 과실이 있을 수는 있어도.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제 민사 책임은 면책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형사 책임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양형 단계에서 형을 조금 깎아주거나 형을 면제해주는 형태로 어떤 책임을 좀 덜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이제 네. 비판의 취지는 어찌됐든 선의의 의도로 응급조치를 네. 하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다소 과실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데 이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 결과에만 기초해서 그 선한 행위를 한 그 사람을 처벌하게 하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네.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정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예전에 그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가 이제 네. 대부분이 이 환자의 생명이 이제 그 생명이 어떤 목전에 그렇죠. 목전에 놓인 상태에서 이제 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확인을 해봤을 때 좀 뭐 심폐소생술을 뭐 잘못 실시해가지고 예를 들어 갈비뼈가 부러져서 뭐 예를 들어 폐를 찔렀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사실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유족들이 형사 고소를 했을 때 이제 뭐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참 이런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발견하였을 때 특히 일면식이 없더라도 주변에 나 말고는 구해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급한 환자를 이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 않았을 때 내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라면 응당 이제 위급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도와줘야 하는 게 어떤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요. 이에 관해서 뭐 성경에도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이제 한국판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거는 이제 그 누가복음 이제 10장 30절 이하의 구절에서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율법학자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야 이나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는 이제 구절이 네. 나오는데요. 이제 그 위험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이제 사람인 경우에 또 이제 꼭 도와주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네. 꼭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이제 사랑의 실천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저희 응급의료 법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해석을 하면은 네. 마치 처벌이 안 되니까 나는 처벌이 안 되니까 사람을 응급 환자를 발견하더라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네. 그쵸. 잘못된 그럴 수도 해석을 있어요. 내리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 응급의료법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네. 이제 장려하기 위한 법입니다. 아, 이제 그렇군요. 예.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거를 사실 다른 그 나라에서는 그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발견을 했고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본인밖에 없을 때 만약에 도와주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형사처벌로 강제해서 실천한다,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이제 스스로 이제 도와주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그래서 이제 그 응급 환자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이제 발상을 전환을 해가지고 네. 응급 환자를 선의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형사고소 같은 걸 당했을 때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네. 이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면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런 법제가 저는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덕적 의무는 강제하기보다는 어떻게 그 도덕적인 행위를 좀 장려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오늘도 때문에요. 굉장히 어려운 네. 주제를 다뤘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처벌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배워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 네, 오늘 일반 시민이 응급 환자를 돕지 않거나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더정성의 홍하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